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배우기로 했던 게 바로 팔품사라고 우리가 그때 선생님이 제가 말한 적이 있었죠? 자,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팔품사를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아직 좀 약간 배경이 아직 완벽하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제 뭐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유튜브를 찍는 주 목적이 이제 제가 가리키는 아이들에 대해 타겟으로 해서 제가 가리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주문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가림막이나 뒤에 배경 가림막 지금 뒤에 침대 있거든요. 너무 지금 뒤에가 너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스탠드, 조명 뭐 이런 것도 지금 안 왔어요. 주문한 지가 지금 거의 한 6일, 7일 됐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은 또 애들이 선생님 언제 올려요? 언제 올려요? 하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먼저 올리고 나서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더 향상되는 무언가를 또 보는 것도 나름 하나의 또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여기 아래에 지금 불빛 비치잖아요. 이렇게 조명. 이 조명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지금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한번 뭐 수업의 질은 뭐 변하지 않잖아. 뭐 장비가 많다라고 뭐 많다고 뭐 수업을 잘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업하는 거에는 지장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팔품사가 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품사. 팔품사를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잠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신이는 밖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매우 즐거운 하루를 지냈다. 자, 여기 읽어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바로 이해되죠? 한국말이잖아요. 제가 왜 다 한국말로 써놓을 거냐면 오늘은 우선 팔품사를 공부하면 막 영어 엄청 많이 써져 있는 책들도 많은데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명사는 무엇인가, 형용사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아예 영어로 수업을 하기 전에 한국말로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대충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국말 수업을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자, 왜 한국말은 한국인들이 쓰니까 당연히 쉽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알아야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어를 한국말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섞어 볼게요. 밥을 밖에서 신이는 먹었다. 그리고 게임을 친한 친구들과 하루를 하고 즐거운 매우 지냈다.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되나요? 뭐 한국말이니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걸 읽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정확하게 의미적인 파악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것처럼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뭐 이름이 있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정확한 자리에 그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 어떤 요소가 오는지 그래서 그 요소를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팔품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를 확인을 했으면 자리는 어떤 것들이 그 자리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성분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나열해야지만 읽는데 지장 없고 그리고 쓰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형식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품사만 배울 거니까 그렇게 너무 많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팔품사란 무엇인가, 성분이란 무엇인가, 1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제가 좀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팔품사란 이제 총 8개의 품사라고 이제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까지가 팔품사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분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그리고 수식어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주어 동사 보호 목적에는 이렇게 컴마라고 되어 있는데 왜 수식어는 플러스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성분 수업할 때는 4 플러스 1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같은 경우는 필수 성분인의 인의 반면에 이제 수식어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에요. 문장을 좀 더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성분의 수식어도 있다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4 플러스 1 중에 4는 주어 동사 보호 목적어, 그리고 플러스 1은 수식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분을 공부를 했으면 1형식부터 5형식을 나중에 배울 겁니다.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을 다 알면 우리가 영어를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것들을 외워놔야지만 우리가 영어를 읽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주어 동사, 주격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막 엄청 많죠?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성분에 있는 애들만 지금 1형식, 5형식에 지금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팔품사에 있는 애들은 성분에 포함이 되고 성분에 있는 애들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 품사를 배우면 다음 시간에 성분을 배울 거고, 성분을 배웠다 그러면 다다음 시간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볼까요? 팔품사. 팔품사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을 했죠. 팔품사, 뭐 영어적인 거는 원래 영어는 어느 나라 거예요? 영국이나 뭐 미국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은 영국이나 미국 거를 한국말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품사라는 것도 외국인들이 this is a 품사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를 한국말로 한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적인 의미도 우리가 알아두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팔품사란 영어에서 8 parts of speech라고 하는 게 바로 팔품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8가지의 말하는 구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8 parts, 8개의 부분들, of speech, 말하는 부분들, 8개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뭐 팔품사 이제 설명하고 나중에 성분 또 설명하고 1형식, 5형식 설명할 거니까 자, 팔품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아직 설명을 안 했어요. 하지만 팔품사가 뭔지는 몰라도 외워야 하겠죠. 영어 있으면 뜻 외우는 것처럼 팔품사가 뭔지는 우리가 쓸 줄 알아야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간을 넉넉하게 한 5분 줄 테니까 팔품사 지금 스탑 하신 다음에 이게 동영상 스탑하고 그 다음 팔품사 외워보는 시간 지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끝났죠? 자, 항상 말합니다. 저는 시작하면은 동영상 딱 멈춘 다음에 그리고 다 외웠다 딱 끝나면은 저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명사입니다. 우리 아까 첫 번째 봤던 거 팔품사 중에 첫 번째 명사입니다. 자, 명사의 명은 이름명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름을 명사라고 합니다. 뭐 한국말로 뭐 코끼리, 사자, 민수, 절수, 의자, 책상 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고유한 이름, 이거를 바로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철수는 오늘 라면을 먹고 학교에 갔다라고 하면 명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으면 철수, 라면, 학교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겠죠? 자, 명사 설명은 이걸로 끝입니다. 대명사입니다. 자, 대신 해주다 랄 때 그 대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명사를 대신해주는 말을 바로 대명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합시다. 철수는 남자죠. 남자면 우리는 한국말로 철수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라고도 할 수 있죠. 뭐 또는 뭐 태연이라고 합시다. 태연이는 여자죠. 그러면 우리는 태연이를 또 그녀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그 고유한 이름을 대신 해주는 명사가 바로 대명사입니다. 내가 그녀라고 해도 우리는 얘를 지금 철수구나, 얘는 철수구나,
그는 철수, 그녀는 태연이구나 라고 우리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뭐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한테 뭐 예를 들어서 책상은 그것,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수인 애들, 뭐 여러 명인 애들, 뭐 철수와 태연은 뭐 그들, 또는 내가 포함되어 있는 뭐 나랑 철수는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죠. 대신 써주는 말을 바로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동사입니다. 자, 동사. 자, 또 한자로 동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움직일 동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움직일 동.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를 바로 동사라고 합니다. 자, 한국말로는 뭐 먹다, 뛰다, 공부하다, 춤추다, 노래하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처럼 뭔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를 바로 영어에서는 동사라고 하니까 우리 동사하면 행동하는 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나를 내 이름 신인데 나라고 했죠. 대신 해줬으니까 대명사. 밥이라는 고유 명사, 그 다음에 먹었다라는 동사,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뭐 아래도 다시 한번 또 봅시다. 내 동생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격을 배워야지 이제 아는데 my라는 우리가 또 이제 소유격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 신이의 동생이죠. 결국은 대명사입니다. 내가. 동생은 결국은 고유한 이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명사고, 노래라는 명사, 부른다라는 동사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국말이니까 쉽죠. 영어로 나오면 좀 더 어려워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어렵게 가르쳐 주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입니다. 자, 형용사 무슨 말이냐, 아래 한번 예제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자, 철수는 밥을 먹는다. 뭔 말이에요? 철수가 밥을 먹는구나. 말 그대로 철수죠. 그런데 내가 철수라는 애를 좀 꾸며주고 싶어요. 철수가 어떤 애인지를. 잘생긴, 또는 멋진, 또는 스마트한, 또는 뭐 재수 없는 철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철수는 근데 이 친구, 이 철수라는 애를, 이름을 꾸며주고 있죠. 자, 또 아래 봅시다. 나는 공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막연한 공책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어. 근데 그 공책에 대해서 이름인 그 공책을 꾸며주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색깔 등을 만약에 꾸며주고 싶어. 이게 어떤 색깔인지. 그러면 빨간색인 공책. 이게 빨간색이구나. 계속 뭘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고유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뭐뭐한, 뭐뭐인, 약간 니은이로 끝나는 게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의 정확한 정의는 명사라는 것에 모양, 색깔, 성질, 크기 또는 뭐 개수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품사를 바로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사입니다. 형용사 아까 수식해주는 거, 꾸며주는 거요 라고 했죠? 부사도 똑같아요. 부사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사는 이름을 꾸며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자, 아래 한번 예제 봅시다. 멋진 철수는 밥을 먹는다. 아까 우리 형용사 했을 때 멋진 철수는 밥을 먹는다. 우리 했던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멋진이 형용사구나.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옆에 또 뭐가 추가가 됐죠? 멋진 철수는 아침 9시에 밥을 먹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굳이 아침 9시를 써주지 않아도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문장에서 없어도 되지만 있을 경우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풍부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뭐 우리가 성분할 때 4 플러스 1 중에 1이 뭐라고 했죠? 수식을 하고 있죠. 문장을 풍부하게 설명해 주는 거. 그런데 필요는 없는 거. 일종의 수식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제 하나 또 봅시다. 빨간색 공책이 있어. 근데 빨간색 공책이 책상 위에 있습니다. 책상이란 그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갔구나.
이것도 일종의 부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 전치사구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부사 다음에 공부할 게 전치사인데, 이제 전치사구는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하는데, 부사적 개념인 뭐 이렇게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머리 깨지잖아요. 머리 아파. 그러니까 그냥 생략해도 문장에 전혀 지장이 없지만 설명을 얘도 꾸며주는구나. 근데 명사는 꾸며주지 않고 다른 걸 꾸며주는구나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제 부사에 이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형용사나 동사 또는 부사 본인 자신도 꾸며줄 수 있고, 여기는 빼먹어주면 지금 문장 전체까지 꾸며줄 수 있는 게 부사입니다. 한마디로 명사 빼고 싹 다 꾸며줄 수 있어요. 형용사, 동사, 부사, 심지어 문장 전체까지. 명사만 못 꾸며주고 문장 전체 모든 걸 꾸며줄 수 있구나. 부사, 형용사는 명사,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접속사입니다. 접착체 아시죠? 접착체. 우리 접착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항상 여기 뚜껑들이 한 막 수십 개씩 돌아다녀요. 지금 책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커피 한 달에 한 커피로만 한 4, 5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다른 거에는 음식을 오히려 안 먹고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뚜껑과 이 뚜껑을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나로. 이 두 개 따로따로 말고 하나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 접착체를 여기 중간에 붙이면은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똑같아요. 문장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여기에 철수는 밥을 먹는다, 철수는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끝난 문장들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연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로. 좀 자연스럽게 그냥 플로우 있게. 그랬을 경우에 철수는 밥을 먹는다 플러스 철수는 학교를 간다는 철수는 밥을 먹고 그리고 학교에 간다라고 우리가 하나로 문장으로 설명을 가능하겠죠? 그것처럼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하지만 이런 접속사, 뭐 우리가 나중에 접속사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또는 뭐 종속 접속사 공부를 할 테지만 지금은 접속사는 접착체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착체가 바로 접속사입니다. 뭐 외우고 쉽죠? 접착체의 접속사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입니다. 자, 우선 크게 대표적인 전치사는 시간과 장소의 전치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까 선생님이 말했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 구라고 해서 뭐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가 있는데 크게는 형용사구나 부사구로 나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게끔 어디 위에 어디 안에 하는 또는 뭐 몇 시에 몇 년에 어디 뭐 후에 몇 년 후에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설명을 도와주는 게 바로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장소나 시간 설명할 때 우리 어떻게 써요?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것처럼 뭐 또 아래 예제 봅시다. 오늘 숙제는 8시 전까지 제출하세요. 그러면 결국은 오늘 숙제 제출하는 말이야. 근데 8시 전까지라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갔네요. 자, 책상 위에 사과가 있어. 그냥 책상에 사과가 있는 거야. 근데 책상 정확하게 안에가 아니라 아래가 아니라 위에 있다라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주고 있네요. 한마디로 지금 디테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전치사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팁을 드리자면 전치사가 나왔으면 뭐 우리가 영어로 공부했을 때 뭐 on, in, at, on 위에, in 안에, at 어디에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름 나옵니다. 해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명사가 나오는구나 정도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말 그대로 감탄한다는 뜻이에요. 자, 너 정말 잘하는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 자체에 너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말이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내가 감탄을 하면 너 진짜 잘하는구나. 의미는 변하지 않지만 그 의미에 내가 지금 엄청 감탄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감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편합니다. 뭐 영어에서는 와우, 오,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놀람이나 뭐
느낌 같은 거를 뭐 부르고 또는 대답을 나타내는 말을 감탄사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 부사, 형용사, 동사, 대명사, 명사를 공부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뭐라고요? 팔품사입니다. 자, 지금 영어 공부한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준 거예요. 대명사가 뭐고, 명사가 뭐고, 동사가 뭐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분을 공부할 때도 이것처럼 똑같이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한국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O 형식도 똑같이 한국말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공부할 거예요. 명사란 영어로 어떻게 써야 하며, 대명사는 어떤 게 있고, 동사는 영어로 또 크게 비동사랑 일반 동사랑 나눠진다. 이런 거 일일이 공부할 거니까 지금 한국말 공부할 때 하나씩 하나씩 지금 천천히 단계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쉽다고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는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